이번 시간에는 실무 시험 대비 분계 연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실기를 잘 하려면 분계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 기출 문제 중에서 그 분계를 이렇게 각 챕터별로 이제 유형을 분류를 해서 연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볼까요? 자, 사무실에 필요한 현금을 위해 보통예금 통장에서 50만 원을 인출했다. 자, 그러면 현금이라는 금액은 증가할 거고요. 자산의 증가, 현금이 50만 원 증가하고 대변에는 보통예금이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분계는 차변의 현금, 자, 50만 원이 증가합니다. 자산의 증가죠. 자,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을 인출했으니까 보통예금이 이만큼 줄어들 겁니다. 자산의 감소, 대변의 보통예금. 5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당좌거래 계약을 맺은 국민은행에 현금 200만 원을 당좌입했다. 자, 그러면 당좌예금이라는 예금이 증가할 거고요. 자, 대변에는 현금이 200만 원 감소하겠죠. 자, 그러면 자변에 당좌예금이 증가할 거고, 자, 금액은 200만 원. 자, 대변에는 현금이 이만큼 감소하겠죠. 대변에는 현금이 200만 원.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갈게요. 자, 현금 시제를 확인하던 중 실제 현금이 장부상 현금보다 만 원 적은 것을 발견했답니다. 자, 뭐가 크다는 얘기예요? 실제 현금이 장부상 현금보다 적었다는 얘기는 장부상 금액이 더 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항상 실제 금액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자, 손을 대지 않는 이상 금고에 있는 잔액은 변하지 않아요. 자,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장부가 잘못됐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장부를 수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장부상 금액이 크다는 얘기니까 장부상 금액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장부상 현금을. 자, 그러면 대변의 현금이 감소가 돼야 되겠고요. 자, 현금이 만 원만큼 줄어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원인은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장부상 금액하고 실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건 알았지만, 자, 이게 왜 일치하지 않는지는 아직 원인을 알 수가 없는데, 이때 사용되는 계정 과목이 뭡니까?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이라고 그랬죠. 자, 현금 과부족. 자, 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과부족은 장부 금액하고 실제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임시로 사용하는 계정이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이고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왜 일치하지 않는지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원인이 찾아지면은 본래 계정을 찾아주는 거고요. 자, 이게 결산시까지 찾아지지 않으면 모자르면 잡손실, 남으면 잡이익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까요? 자, 문제 4번. 자, 단기간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 단기간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렇게 되면 뭘로 분류가 돼야 됩니까?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가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미래건설 주식 100주를, 여기서 액면 금액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취득한 금액으로 기록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액면 금액은 헷갈리라고 주는 거니까, 여기서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100주를 얼마씩 샀냐면 주당 18,000원씩 샀답니다. 자, 그리고 수수료는 10만 원을 포함하여 수수료 10만 원을 포함해서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를 했다. 자, 그러면 여기다 계산을 해볼게요. 자, 100주고요. 100주고 한 주당 얼마씩 18,000원씩 주고 샀다. 자, 그러면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볼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자, 지금 100주고요. 18,000원씩. 자, 그럼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00주 곱하기 18,000원 하면 180이다. 그럼 아까 뭘로 처리한다고 그랬죠? 단기 매매 증권 180. 자, 그리고 요 수수료는 비용 처리한다고 그랬죠? 자, 그때 사용되는 게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얼마라고요? 10만원이래요. 자, 이걸 모두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했대요. 그럼 총 얼마 나갔습니까? 190만원 나갔죠? 대변에 보통예금이 190만원이 감소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알아셔야 되는데, 이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 경우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계정을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때 취득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의 경우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별도 비용 계정을 사용한다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취득할 때 본계고요. 5번 갈까요? 자, 단기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 성공의 주식 100주를 주당 만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수수료 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 계좌에 입금이 되었다. 자, 그럼 계산을 먼저 해볼게요. 자, 요거는 요거는 4번은 주식을 취득한 경우, 요거는 갖고 있던 주식을 처분한 경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득 시에는 요 취득 시에 발생한 수수료를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걸 키포인트로 하고요. 자, 처분 시에는 처분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때는 처분가액에서 빼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계산해 볼까요? 자, 지금 100주고요. 처분한 주식이 100주고 한 주당 얼마씩 처분했냐면 만원씩 처분했어요. 만원씩. 단가죠. 자, 만원씩. 그리고 수수료 만원을 아예 차감했대요. 그럼 여기서 만원을 차감하면 요렇게 하면 100만원 될 거고요. 만원 차감했으니까 보통예금으로 들어온 거는 99만원이 되겠네요. 그럼 차변에 자, 보통예금 99만원이 증가하는 거고요. 대변에는 갖고 있던 주식을 처분한 거니까, 자, 우리가 취득할 때 뭘로 처리했습니까? 그렇죠. 단기 매매증권 처리했죠. 단기 매매증권이 감소가 되는 겁니다. 단기 매매증권. 자, 근데 장부에는 5,000원씩 취득을 했대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50만원. 자, 100주 곱하기 5,000원씩 하면 50만원이 장부상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0만원짜리를 99만원에 처분했으니까 처분이익이 49만원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는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49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4번은 취득시 분계가 되겠고 5번은 처분시 분계인데, 자, 취득 시에는 요 취득할 때 발생한 수수료를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을 별도로 처리한다는 거고요. 요렇게 처분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내가 아예 취득한 금액, 처분 금액에서 뺀다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100만원 중에서 자, 요거 수수료 빼고 99만원을 처리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장부상 지금 취득 단가가 5,000원이니까 장부상 금액은 50만원이야. 50만원짜리를 99만원에 팔았으니까 49만원의 처분이익이 생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6번 가보겠습니다. 자, 로봇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춘천갈비에서 사내 영업부 직원과 회식하고 식사 대 2만원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
자, 그럼 여기서 카드로 결제했다는 얘기는, 자, 카드로 결제했다는 얘기는, 자, 카드는 뭘로 처리합니까?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죠. 자, 상품을 거래하는 것 외에는, 자, 미지급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카드 결제하면 미지급 처리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좀 더 세분화하면, 신용카드. 자, 신용카드는 내가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카드회사로부터. 자, 그래서 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 그러면 미지급금 처리가 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회계 1급에 가시면 이제 이런 것도 나와요. 체크카드. 자, 체크카드는 내가 보통예금 계좌하고 연결을 해놔가지고,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카드 결제할 때마다. 그래서 요거는 뭐가 줄어드냐면 보통예금이 줄어들어야 돼요. 보통예금. 순수하게 신용카드는 내가 카드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거고, 체크카드는 내 은행하고 연계해가지고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내 예금잔고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보통예금이라는 계정에서 빠져나간다. 미리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체크카드가 아니라 뭘로 처리했다? 신용카드로 처리했으니까 뭘로 처리해야 돼요? 미지급금으로, 외상값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자, 사내 영업부 직원. 자, 우리 직원하고 회식을 한 거니까 뭐가 되겠어요? 복리후생비가 되겠네요. 차변에 복리후생비. 자, 금액은 2만원 들 거고요. 자, 대변에는 뭐로 처리한다고요? 신용카드니까 미지급금으로 처리한다. 자, 미지급금 2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볼까요? 자, 7번 문제. 한서 상사로부터 받은 받으러움 1,000만원이 만기가 도래해서, 자, 추심수수료 5만원을 차감한 잔액을 보통예금으로 받다. 요 추심수수료라는 건 쫓아가서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음 금액을 회사가 직접 받으러 가기보다는 은행을 통해서, 자, 이제 대부분인 회사들이 다 은행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서 이제 결제 금액을 주고받죠. 그러면 은행은 이제 이런 서비스를 우리가 이용한 거니까 수수료를 이제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수료 비용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대변에 어음 금액, 만기가 돼가지고 이제 어음 금액을 회수한 거니까 내가 이제 받으러움을 없애줘야 돼요. 차변에 있던 받으러움을 대변에 없애주고요. 자, 여기 얼마짜리입니까? 1,000만원짜리래요. 자, 그럼 받았으니까 이제 받으러움이 없어질 거고, 내 장부에서. 그 다음에 이제 돈은 얼마 들어왔어요? 요 수수료를 빼고 들어왔으니까 999만원이 들어왔겠네요. 그럼 보통예금이 늘어나는 금액은 999만원이 되겠다. 그럼 요 여기 5만원이에요? 만원이 아니라 5만원, 여기가 995만원 되겠네요. 다시 쓸까요? 자, 보통예금 들어온 거는 995만원. 자, 그리고 요거는 수수료 비용 처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수수료 비용. 그래서 5만원.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갈까요? 자, 충남상점의 상품을 매출하고 받은 약소금 40만원을 주거래은행에 할인받고 할인료 15,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당좌에 급였다. 자, 관련 비용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를 하라고 합니다. 자, 회계 2급이니까 이제 요 계정을 가르쳐 주는 거고요. 회계 1급에 올라가시면 요거 매각 거래다 이런 가정을 하고요. 네, 요런 계정은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요 계정을 기억해서 떠올려야 됩니다. 자, 지금 7번 문제는 만기 때 어음 금액을 회수한 거고요. 만기가 돼가지고, 자, 어음 금액을 회수한 경우고요. 요거는 중도에 내 어음을 은행에다 팔아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할인한다고 그래요. 할인. 자, 그러면, 자, 대변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대변에 받으러움이 줄겠죠. 은행 가서 이걸 팔아버렸으니까 내 장부에서는 줄여줘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 받으러움이 얼마냐면 40만원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 할인료가 얼마 있대요? 15,000원이 있대요. 그럼 요 15,000원을 뺀 나머지가 금액이 들어왔겠죠.
그럼 요거 15,000원을 뭘로 처리한다고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 15,000원. 이렇게 하시겠네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요걸 받아서 당좌예금했으니까요. 뭐가 늘어난다? 당좌예금이 증가하겠네요. 그럼 당좌예금 들어온 건 얼마가 되겠어요? 38만 5천원 되겠네요. 38만 8,500원. 잠깐만요. 자, 38만 5천원.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갈게요. 그래서 7번은 만기 때 결제받은 거고, 8번은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중간에 은행 가서 할인한 경우에 분개가 되겠습니다. 자, 9번 갈까요? 자, 파산산업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70만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 대손 처리를 하다. 단 대손 충당금 잔액은 52만 5천원 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금 대손 충당금이 충분한 경우하고요. 자, 우리가 못 받게 된 거를 대손금이라고 그랬죠. 자, 지금 돈을 못 받게 된 거, 그게 뭐 외상매출금이든 바드럼이든 못 받게 된 돈을 대손금이라고 그랬고, 자, 이걸 장부에 저금을 해 놓는다고 그랬죠. 자,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대손 충당금이라고 그랬습니다. 대손 충당금. 자, 그래서 대손된 금액보다 장부에 저금해 놓은 돈이 크면은, 자, 이런 경우죠. 자, 이런 경우는 충당금만 없애주면 되죠. 이게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장부에 저금되어 있는 돈은 10,000원이에요. 대손 충당금이 10,000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 받게 된 돈은 8,000원이에요. 8,000원.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더 크죠? 자, 이럴 경우는 충당금이 충분하니까 충당금만 없애주면 되겠어요. 그럼 차변에 대손 충당금. 자, 8,000원. 자, 대변에는 뭐 외상매출금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외상매출금. 8,000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자, 못 받게 된 돈을 대손금이라고 그랬고요. 자, 대손 충당금 저금해 놓은 거죠. 미리 대비를 해 놓은 겁니다. 요게 10,000원이었는데, 실제로 내가 못 받게 된 돈은 15,000원이다. 못 받게 된 돈이 더 크죠? 15,000원. 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일단 장부에 있는 대손 충당금을 다 없애주고, 자, 대변에 못 받게 된 돈, 외상매출금은 얼마가 줄어들어요? 자, 외상매출금은 못 받게 됐으니까 15,000원이 줄어야죠? 근데 이미 내가 이걸 예상해서 10,000원을 저금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부터 먼저 없애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 자, 10,000원이 없어지면 되고요. 그리고 모자르죠, 그래도. 자, 5,000원만큼 모자릅니다. 그럼 요거는 뭘로 처리한다? 자, 대손 상각비라는 계정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손이 됐을 때 경우는 두 가지다. 자, 대손 충당금이 대손금보다 큰 경우하고, 자, 대손 충당금보다 대손금이 더 많은 경우. 자, 그래서 충당금이 충분하면 충당금만 없애주면 되는 거고, 자, 충당금이 모자르면 일단 남아있는 거 모두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모자르는 금액은 대손 상각비로 처리한다. 자,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9번은 이 두 번째 사례가 되겠죠. 외상매출금은 70만원을 못 받게 됐습니다. 자, 근데 지금 장부에는 얼마 있대요? 52만 5천원 있대요. 자, 그러면 대변에 외상매출금은 70만원 모두 없애주면 되고요. 외상매출금 70만원 없애주고, 일단 남아있는 거 모두 없애준다 그랬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52만 5천원. 나머지는 뭘로 처리한다고요?
대손 삼각비로 처리를 하시면 되죠. 자, 70만원에서 52만 5천을 빼면요. 17만 5천 되겠네요. 그래서 대손 삼각비로 처리할 금액은 17만 5천 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9번은 대손이 됐을 때 분계가 되겠고요. 자, 10번 가겠습니다. 자, 본사 영업부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진행했고, 강사료 300만원 중 13만 2천원 원천 징수하고 286만 8천원은 보통예금 통해서 이체를 했다. 자, 그러면 교육한 거죠. 교육한 거는 뭘로 처리한다? 교육훈련비라는 계정을 씁니다. 자, 그럼 차변에 교육훈련비. 자, 총 얼마라고요? 300이에요. 300. 자, 이런데 300만 원을 모두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부담해야 될 소득세를 미리 징수해서 징수하고 나머지 차액만 지급하죠. 자, 그걸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자, 그거는 예수금 처리합니다. 맡아둔 돈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금. 요거는 이제 회사 돈이 아니라 갖고 있다가 다음에 납부를 대신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건 회사 돈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원천징수한 금액이 13만 2천 원이래요. 그리고 차액은 뭘로 나갔다? 보통예금으로 나갔으니까 보통예금이 줄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 금액이 286만 8천 원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소득을 지급할 때 상대방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을 미리 띄는 거를 예수금이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예수금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문제 분계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객관식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잠깐 쉬겠습니다.